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컨쇼 이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국민대와 세종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정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돼서, 사실 지금 제가 머리 정리를 할 때 뭐 스프레이와 이제 왁스를 되게 강하게 넣었는데 이게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다가 머리가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수염도 좀 많이 자라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다음 시간에 좀 찍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수염이 자라든 수염이 뭐 깔끔하든 저는 뭐 비주얼 때문에 찍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은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2020학년도 정시 분석이 들어갈 텐데 국민대와 세종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순서는 이제 국민대를 진행할 텐데, 자, 국민대학교의 이제 모집 요강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자, 변경사항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국민대학교의 이제 모집 요강의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가나다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를 뽑는데 이제 학생들을 보통은 전공 단위로 뽑죠. 뭐 학과 단위로 뽑게 되는데, 국민대학교가 이제 학과의 이런 대학 목록을 보면은, 대학의 이제 목록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학부에서 세부 전공으로 좀 여러 전공으로 나뉘어서 학생들을 뽑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면 되게 어지러워요. 왜 여기는 똑같은 학부인데 왜 이렇게 뽑지? 그리고 막 이름이 엄청나게 좀 길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학부 이름까지 앞에 붙여놓기 때문에 사실 그 학부 이후에 이제 그 전공, 세부 전공들만 이름을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입시 결과 이제 예측 점수 올릴 때 그렇게 세부 전공들만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 앞에 학부는 빼고 올렸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성적 반영은 이제 수능 100%로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100분위입니다. 사실 상위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든 아니면 뭐 표준 점수를 쓰든 사실 표준 점수에서 많은 학교들이 변환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100분위로 쓰는 학교들 중에는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위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비 학생들 이제 충원까지도 정시에서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점수가 큰 차이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점수 차이가 되게 좀 탄탄하다, 세밀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분위 지표를 쓰는 학교들 중엔 이제 상위 학교입니다. 숙대와 더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는 100분위 10%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제가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분이 자기 점수에서 10%의 가산점이다.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학 가형에서 예를 들면 뭐 88%의 이제 100분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10%면 8.8%겠죠. 자, 더하면 수학이 갑자기 나오게 되네요. 뭐 96.8% 정도, 그렇게 이제 내가 가산점을 받아서 점수가 환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이렇게 100분위 단위로 뽑는 학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 점수가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좀 더 유리한지, 그리고 100분위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유리한지를 좀 분석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군별 비슷한 지원 대학의 배치 현황을 좀 볼 텐데, 사실 뭐 건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학교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모집군에 있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 군별 지원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제가 가나다군에 보통 뭐 국민대학교 쓰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교들을 그냥 좀 적어 와봤어요. 그랬을 때 가군에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과기대, 나군도 마찬가지로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과기대가 있고, 다군에 뭐 숭실대, 광운대 정도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대를 좀 뭐 안정 하향권으로 적는다라고 하면 뭐 다른 군에 높은 학교들을 좀 썰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은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요강을 조금 분석해 볼 텐데,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인문계와 자연계 통틀어서 뭐 10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하죠.
총 환산 점수가 이제 1000점 만점이라는 얘기고,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탐구 비율이 좀 높다. 자, 그랬을 때 수학 가형과 과탐을 본 학생들도 인문계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자연 계열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경영 통계가 인문 자연으로 뽑게 되고, 경영정보학부도 인문 자연으로 나눠서 뽑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연으로 뽑는 학과까지 통틀어서 국어는 200, 수학은 가나형 다 응시 가능한데 300으로 뽑게 되고, 영어 200에 탐구는 이제 과학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인문계 애들은 여기를 지원할 수가 없다. 내가 문과하면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 과학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나를 보는데 이 자연계 전체에서 수학 가나를 보는 뭐 학생들, 예를 들면 수학 가형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난 수학 나형으로 시험을 볼게. 그 대신 탐구는 과학이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단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는 취득 100분위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수학 나형을 본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는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로 환산 점수로 이제 매겨지는데, 자, 1등급을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2등급에 98점, 3등급에 95점, 한 3점 정도, 1등급과의 차이가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 1, 2등급 학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보면 3등급 학생도 좀 불리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뭐 2등급 내외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자, 좀 특이한 점이 한국사를 감점 형태로 진행한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뭐 크게 감점을 하지 않는데 이제 5등급 학생들부터 0.2점 감점한다. 그래서 사실 4등급 이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5등급 학생 정도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4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내가 애초에 감점을 받고 진행하는 건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서 이제 학생들을 뽑는 이런 정시 형태에서는 감점 형태든 내가 뭐가 마이너스를 받든 아니면 점수상에서 좀 영어의 그런 점수 차이처럼 불이익을 받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모집 요강 분석을 듣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죠. 사실 이 컨슈에서 어떻게 국민대학교를 예측하고 있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저도 이제 또 저의 특징은 이제 단과대학별로 묶어줍니다. 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문과대학이라고 하죠.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중국어, 그리고 중국 정경, 그리고 한국 역사, 유라시아, 일본까지 예측은 한 905에서 918점 정도로 컨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학과별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집 학과들을 좀 많이 묶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뭐 사회과학대학과 법과대학, 그리고 경상대학, 그리고 경영학부까지는 이제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미디어, 광고 홍보학, 교육학, 법학, 경제학, 국제통상, 경영까지는 이제 910점에서 925점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죠. 뭐 광고 홍보학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시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정말 선호하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이 상위 포지션에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빅데이터 경영 통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영 정보,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재무금융, 회계학, 건축학부,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건축학부 지원하는 이 모집 단위에서는 915점에서 한 930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국민대학교에서 많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들이 몰려있는 학과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 대학들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공대로 넘어와서 기계금속 재료부터 전자화학 재료, 기계시스템공학 전공, 융합기계공학 전공, 그리고 에너지기계공학 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융합전자공학, 전자시스템공학. 정말 무슨 랩하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드네요. 제가 굳이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전자 융합과 소프트웨어까지 903점에서 925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희 컨쇼가 예측하고 있고, 자동차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국민대학교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자동차에서는 정말 거의 1, 2위를 다투는 학교죠. 여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932와 938의 자동차공학, 그리고 자동차 IT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945에 954 정도로 지금 컨쇼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해서 흔히 좀 생명계열, 좀 바이오 계열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도 특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민대학교를 보면 사실 일반적인 학과인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대학교만의 그런 특성화를 잘 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저는 학과별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면 잘 지켜본다기보다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과학기술대학의 산림환경시스템, 임산생명공학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 그리고 나노전자물리학과, 나노소재, 바이오약, 식품영양, 정보보안 암호수학학과, 바이오 융합학과까지 한 899에서 920점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컨쇼가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국민대학교 이제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종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종대 오늘 분석을 할 텐데, 세종대학교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죠. 건대랑도 굉장히 가깝고 놀기가 좀 좋습니다. 자, 놀기가 좋은데 아무튼 공부하러 대학교는 가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작년과 달라진 점, 창의소프트학부라고 해서 디자인 이노베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텍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한 3명씩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명칭 변경한 학과가 있는데 올해 이제 경제학과, 지구자원 시스템공학, 양자원자력공학으로 이름을 변경한 학과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징은 이제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군이 가군과 나군에 속해 있습니다. 성적 반영은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이제 100분위 점수로 이제 학생들을 뽑는데, 국방 시스템 공학이라든지 항공 시스템 공학은 애초에 국가와 장교 이제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능 성적으로만 뽑진 않고 여기에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마치 수시처럼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신체 검사도 진행하고 면접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국방 시스템 공학이나 항공 시스템 공학을 좀 가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다른 외적인 부분들, 그냥 수능만 잘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수능 최저 또한 존재합니다. 국어와 수학과 영어가 3개의 영역의 합이 이제 9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정시에서 최저가 있는 거죠. 정시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좀 재밌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군별 비슷한 지원 대학의 이제 배치 현황을 보시면, 가군에 이제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과기대, 그리고 나군에도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과기대가 있고, 다군에서 숭실대, 광운대, 국민대를 이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도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서울에서 되게 조합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세종대학교 쓰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정도의 학교들을 쓴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늦은 저녁에 지금 이렇게 녹화방을 하고 있는 거여서 생각보다 목이 좀 아프네요. 혹시라도 제가 목소리가 좀 하다가 나가거나 여러분들께서 듣기 불편하신다라고 하셔도 그냥 좀 들어주셨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세종대학교 모집 요강을 다시 들어와서, 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열의 전 모집 단위는 국어 30%에 수학 나영 30%를 뽑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20%, 그리고 사회에서 2과목 반영하는데 20%를 뽑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영 점수를 1000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점이고, 자연계열의 이제 학과 같은 경우 이제 창의소프트학부라고 해서 아까 2학부 있었죠. 그 학부를 제외하고, 그 학부를 제외한 이제 학과들은 국어 15%,
수학 가형 40%, 영어 20%, 그리고 과탐 25%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 소프트 학부 아까 두 학부 있었죠. 그 학부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에 속해 있고 이제 국어가 35%, 그리고 수학이 가나형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 35%로 뽑고 있고 이제 영어 20% 그리고 탐구도 10%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국어와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다. 사실 아까 이름만 봤을 때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두 학과가 굉장히 좀 약간 예체능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뭐 약간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혹시 여기를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좀 공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름도 뭐 창의 소프트 학부이면서 국어와 수학을 많이 본다. 그리고 계열 모집으로 봤을 땐 자연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은 아까 그런 계약학과라고 했죠. 장교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제 15%에 수학이 40%이며 탐구 영역이 25, 영어가 20%를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탐구와 수학 비율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국방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는 800점 만점, 그리고 항공시스템은 1000점 만점으로 돼 있다. 총 환산 점수가. 이렇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로 진행이 되는데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등급이 100점으로 환산됐을 때 2등급은 95점, 5점 차이죠. 그리고 3등급은 2등급에서 1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등급과 4등급 차이도 상당히 벌어지는데, 세종대도 마찬가지로 2등급에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 2등급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3등급 좀 이내로 들어와 주셔야 된다. 한 2등급 되면은 좀 괜찮다. 근데 이제 3등급으로 되면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와 이제 기타 뭐 가산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인문자연 계열에서 아까 군 계약학과 이 두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사가 이제 등급별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1, 3등급은 10점, 4등급부터는 1등급당 0.2점씩 이제 감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창의 소프트 학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사실 이 가산점이라는 게 제가 모든 학교마다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마다 진행을 하는데 정말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는 이 학부에서 상당히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컴퓨터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은 가형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네요. 상당히 큰 가산점을 부여하고, 한국사에게는 가산점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의 이제 컨쇼 예측 점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컨쇼 이 영상을 보는 이후에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2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도 제가 단과대학별로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경제, 호텔관광까지, 그리고 또 법학부까지 이제 제가 895점에서 904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소속된 학과들은 국어국문, 국제학부, 역사학, 교육학과, 행정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영학, 경제학, 호텔관광, 예신 경영학부까지, 그리고 법학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학과들이 이름 말하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자, 그리고 자연과학과, 이제 자연과학에서 수학통계 901점에서 903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물리학과 같은, 이제 물리천문학과 같은 경우는 886에서 888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이 이제 화학과, 생명시스템, 그리고 전자정보통신공학은 한 892에서 895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해서 소프트학과,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이제 공학 들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지능기전 공학부,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은 뭐 아까 창의공학은 다 제가 분리를 시켜놨네요. 아무튼 지능기전까지 890점에서 903점으로 예측하고 있고, 제가 지금 늦은 저녁이어서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제가 늦은 저녁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아니면은 뭐 나를 밀어서 찍고 가. 근데 이제 컨쇼를 보는 애청자분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좀 빠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뭐 제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는 890에서 903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이제 여기에 창의 소프트라고 해서 뭐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 텍은 이제 905점에서 910점으로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대학의 건축공학부터 건설환경, 환경에너지공학, 뭐 지구자원 시스템공학, 기계항공우주공학, 그리고 나노신소재공학, 양자원자력공학까지는 885에서 894점 정도로 예측이 되어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요즘 되게 4차 뭐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통계학과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쪽이 좀 1등 학과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좀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과를 나왔을 때 취업에서도 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학과들이 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입시 결과가 좀 높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장교 계약학과, 아까 그 두 학과 있었죠. 그 두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를 따로 공개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면접 반영률도 있고 또 실제로 좀 여러 조건들 맞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학과들 제가 올려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컨슈 이제 국민대 세종대에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따로 방송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정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컨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슈 홈페이지 또는 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뭐 자세하게 상담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영상 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